C++29 스펙 최근 모임에서는 템플릿 네임에 대한 팩 인덱싱이라는 제안 문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팩 인덱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C++26 스펙의 팩 인덱싱이라는 제안 문서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 문서를 보게 되면 중간에 앞으로 할 작업이 더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미래에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트럭처 바인딩이라든지 non dependent한 팩에 대한 팩 인덱싱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을 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템플릿 파라메타가 템플릿인 경우에 있어서의 팩 인덱싱 기능도 제안을 하겠다. 차후에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끝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이 바로 팩 인덱싱에 대한 템플릿 네임에 대한 팩 인덱싱이라는 제안 문서로 해서 이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 잠시 보면 이제 여기 구문을 보면 이제 대충 느낌이 올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있을 때 TT라는 녀석이 뭐냐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이제 팩이에요. 팩이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봉다리입니다. 그 봉다리 내에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템플릿에 대한 템플릿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져와서 팩 익스펜션을 하게 돼요. 이제 팩 익스펜션도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럴 때 첫 번째 거를 가져와 쓴다. 이런 구문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베리아딕 템플릿 관련된 내용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팩 인덱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베리아딕 템플릿 중심으로 해서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팩 익스펜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두 용어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팩이라는 것에는 템플릿 파라메터 팩, 펑션 파라메터 팩, init 캡처 팩, 그 다음에 스트럭처 바인드 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템플릿 파라메터 팩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템플릿 파라메터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 보면 템플릿 파라메터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템플릿 파라메터 팩이 뭔지는 모르지만 템플릿 파라메터 중에 하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랬냐면 템플릿 아규먼트가 전달이 되는데 그것을 0개 이상 0개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0개 이상의 템플릿 파라메터를 수용하고 있는 템플릿 파라메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부분을 템플릿 파라메터 팩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types라는 요 녀석이 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ypes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봉다리가 있는 겁니다. 이 봉다리가 있는데 이 봉다리 이름이 types라는 거예요. 그럼 이 봉다리에 들어가 있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템플릿 아규먼트라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는 템플릿 아규먼트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봉다리인데 빈 봉다리인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int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int하고 플랫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다리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결국은 타입에 대한 리스트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리스트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콤마를 단위로 해서 구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입 리스트라는 용어가 예전부터 존재했어요. 실은 C++ 한 2000년대부터 이런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제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된 겁니다. 어쨌든 템플릿 파라미터 팩은 템플릿 파라미터의 이름을 의미하는데 앞에 따따따가 있어서 그 내용들, 전달된 템플릿 아규먼트가 이 봉다리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봉다리에 라벨이 붙어가 있는데 types라고 붙은 이름, 이게 이제 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팩 익스펜션은 좀 다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값이 여기 있는 값들이 이렇게 밀봉돼서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이제 용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패킹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팩에다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패킹된 요소가 어딘가는 다시 꺼내와야 되잖아요. 그 꺼내오는 작업을 언패킹이라고 불러요, 일단. 자, 여기 있는 내용이 이제 어딘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풀린다는 소리예요. 풀릴 때에 그냥 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구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문이 있어. 그 구문에 따라서 이 풀리는 방법이라든지 이게 이제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 때 사용하는 문법, 그걸 뭐라 부르냐면 팩 익스펜션이라고 부릅니다. 풀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 어떤 식으로 팩 익스펜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팩 익스펜션을 명시할 때는 크게 두 요소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 따따따가 있고 이 구문 자체에 항상 따따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가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요소는 패턴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패턴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결정하면 여기 있는 요소들이 여기는 int하고 플랫이 이 패턴을 따라서 뭐 패턴이 네모난 거에 int를 쓰는 거다 그러면 int 쓰고 그 다음에 플랫 쓰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든다는 소리예요. 이 패턴에 따라서 이게 이제 패턴하고 따따따로 구분이 되는데 이 패턴에 따라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을 리스트로 만듭니다. 즉 콤마로 분리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요. 기본값은. 그래서 팩 익스펜션은 기존의 봉다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 헤칠 것인가를 명시하는 구문을 팩 익스펜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펑션 파라미터 팩이라는 게 있어요. 펑션 여기다 팩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펑션에 대한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펑션을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릴 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뭐 void 쓰고 뭐 f 쓰고 int에 a 했을 때 여기서 파라미터 이름은 얘잖아요. 즉 요 녀석이란 소리예요. 요 녀석이 뭐냐면 펑션 파라미터 팩이란 소리예요. 즉 봉다리입니다. 그리고 봉다리 라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은 이 호출할 때 사용된 아규먼트들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어 있어요. 봉다리가. 두 번째는 1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하고 1.0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봉다리에 팩에 들어가 있는 요소들을 보니까 모두 밸류에 대한 리스트죠. 감 리스트란 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타입 리스트였잖아요. 템플릿 파라미터 100은 타입 리스트를 밀봉하고 있었다 그러면 펑션 파라미터 팩은 밸류를 내부의 요소로 갖고 있는 밸류 리스트를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역시 팩이기 때문에 팩 익스펜션 할 때에 어떻게 구문을 짜느냐에 따라서 패턴과 엘리시스가 구분이 되고 패턴에 따라서 속속속 패턴이 만들어지고 이 값들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그들 사이에는 리스트 형식으로 해서 콤마를 찍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다른 팩이 있는데 이니 캡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여기 이 부분 잠시 조금만 더 언급해 볼게요.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템플릿 파라미터 팩,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펑션 파라미터 팩. 그래서 한번 팩이 되면 다음에 등장하는 이름은 뭐가 되냐면 항상 익스펜션 구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팩을 또다시 팩을 할 수는 없어요. 일단 그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팩이 되면 이 녀석을 또 다른 팩이 또 될 수는 없어요. 똑같은 이름이 등장하면 그 부분은 무조건 익스펜션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니 캡처 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니 캡처 팩은 람다 캡처라고 되어져 있어요. 람다 캡처는 여기 있는 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에 람다 캡처인데 도대체 어떤 거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구분 한번 해봅시다. 이 부분은 처음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면 템플릿 파라미터 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팩이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익스펜션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익스펜션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람다 캡처에서 요 안에서 이니 초기화 구문의 팩 익스펜션, 이 부분이 익스펜션이라는 거예요. 익스펜션이 된다는 건 쭉 꺼내온다는 거예요. 꺼내와서 각 요소를 가져와서
이 XS라는 요 봉다리에다가 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등장하냐면 init capture 팩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structure binding에도 최근에 팩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structure binding 팩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int 타입에 대한 배열에 대해서 reference를 리턴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structure binding 구문으로 사용하는데 따따따 a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팩이라는 소리냐면 이 a가 밀봉된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밀봉되고 여기 있는 값이 이제 두 개의 값이죠. 인티저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를 이미 받았는 데 있으니까 빈 봉다리죠. D라는 이름의 팩이 만들어지고 그 내부에는 비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하고 A가 structure binding 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팩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팩이 무엇인지를 일단 명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에 팩 익스펜션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번 팩된 요소는 다음에 등장하게 되면 항상 팩 익스펜션 구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팩 익스펜션 구문은 점점점하고 패턴 구문으로 양분이 되어지고 이 패턴 구문은 그 내부에 있는 밀봉된 내부에 있는 요소들이 나오면서 패턴을 읽고 나와요. 그리고 그 나온 요소들 사이에는 컴마를 통해서 구분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서 이제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펙 문서 이 부분 일단 팩입니다. 이 부분이 팩이에요. 템플릿 파라미터 팩, 펑션 파라미터 팩. 그 다음에 등장하는 요 녀석들은 모두 뭐냐면 익스펜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전달되어지면 이 부분은 익스펜션이잖아요. 점점점이 항상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묶어서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요. 그럼 패턴은 타입스가 패턴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면 값들이 여기다 하나씩 들어오면서 인트, 그다음 컴마, 플랫, 컴마 이런 식으로 쭉 나눠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달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파라미터가 있을 거예요. 펑션 파라미터가. 근데 펑션 파라미터 이런 이름들이 다 어디로 밀봉이 되냐면 last라는 봉다리가 있어서 그 봉다리의 요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그래서 요게 패턴이 이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패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따따따고 전체는 팩 익스펜션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A, B, C, D가 있다 그러면 F 다음에 reference A, reference B, reference C 해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씩 풀려서 이 패턴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지고 콤마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패턴이다라고 익스펜션 전체가 익스펜션이고 이 부분이 패턴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보게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템플릿 파라미터 팩, 펑션 파라미터 팩, 그 다음에 나머지 익스펜션 되는 거고 그럴 때 여기 있는 요 봉다리, 여기 있는 요 봉다리에 들어가는 값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 있겠죠. 어떤 값들이. 그럴 때 그 값을 여기서부터는 뭘 하고 있냐면 모두 다 익스펜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는 이제 패턴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패턴 찾아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코딩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따따따하고 동일한 요 영역이 익스펜션 구문이고 여기서 패턴은 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규먼트가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 F라는 건 내부에 아규먼트 1, 아규먼트 2, 아규먼트 3가 쭉 배치된다고 보면 되고 여기는 따따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가 되냐면 전체가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F 아규먼트 호출, F 아규먼트 2 호출하고 각각 콤마로 분류하는 구문이 되고 여기는 이 부분이 따따따니까 요거하고 따따따하고 동일한 레벨에 있는 부분이 여기 전체잖아요. 이 부분이 뭐가 되냐면 패턴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넣고 콤마로 분류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엘립시스고 동등한 레벨에 있는 전체가 뭐가 되냐면 패턴이 됩니다. 이 부분이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으로 짝짝짝 호출하고 콤마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구문이 이런 식으로 팩 익스펜션이라는 구문으로 패턴과 따따따를 쓰게 되고 패턴에 따라서 내용이
하나씩 뽑아서 그 패턴으로 다 착착착 입혀 들어가고 그 다음 콤마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C++26 스펙에 추가된 팩 인덱싱 구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을 보면 여기 이 부분이 팩이에요. 그 다음에 팩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익스펜션 구문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팩 인덱싱 구문은 팩 익스펜션 과정에 등장한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는 꺼내온다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ts라는 밀봉된 봉다리에서 여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걸 꺼내오는데 꺼내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0번째부터 쭉 시작하는 인덱싱을 먹여서 그 중에 i번째에 해당하는 값만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가 1이다 그러면 여기 있는 0, 1에서 b가 여기 위치에 이제 최종 결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약간은 그 패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익스펜션 구분이니까 패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빼고 쭉쭉쭉 나열할 것 같지만 실은 변형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 점만 빼고 나머지가 패턴이라고 그러면 A하고 뭐 이렇게 하고 B 그 다음에 콤마하고 B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는 그냥 여기서는 이 익스펜션 구문에 대해서는 그 봉다리에서 i번째에 있는 값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좀 특수 형태의 팩 익스펜션이라고 패턴이 좀 특이한 경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위에 같은 경우는 이 봉다리가 뭐였냐면 템플릿 파라미터 팩이니까 내부에 들어가 있는 리스트는 타입 리스트잖아요. 즉 타입 리스트에 대해서 팩 익스펜션을 사용할 수 있다. 그 팩 인덱싱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이 부분이 일단 팩이고 이 부분이 팩인데 이후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모두 팩 익스펜션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인덱싱 구문을 역시 팩 익스펜션 구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제 value에 대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 value의 첫 번째 값 여기는 value에서 여기 아래에서 결정된 값. 그래서 여기 아래에서 보면 이 부분도 특이한 익스펜션 구문이거든요. size of 따따따 그다음에 팩이 들어오는 구분도 패턴으로 보게 되면 이것만 빼면 패턴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스펙 문서에서는 그냥 이 봉다리 몇 개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구문이에요. 팩 익스펜션 연산인데 값은 그 봉다리에 들어가 있는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봉다리 첫 1, 2, 12 안에 들어가 있다가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물어보면 3개라고 하겠죠. 3-1에서 여기는 10번째 위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값하고 마지막 값을 더하는 연산이에요. 이런 식으로 팩 익스펜션 구문에 팩 인덱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29 스펙에서는 이제 기존의 팩은 대부분 value나 type 리스트만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tt라는 이름의 팩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안에는 템플릿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 목록에서 첫 번째 템플릿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뭘 할 수가 있냐면 팩 인덱싱을 템플릿 네임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안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제안문서가 등장하는데 실제 그 리비전이 여기는 0으로 되어져 있는데 최종 그 채택된 문서는 리비전 4에서 채택이 됐거든요. 이 이후로 문서가 미세하게 수정이 돼서 버전 4까지 올라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그 4 문서를 아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업 중인 거로 나오고 공개가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 2 문서도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찾다가 결국 1을 찾았는데 찾아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샘플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관련 내용 거의 유사할 겁니다. 제가 그 표준위원회에서 지금 그 문서 관련된 편집 작업을 하는 걸 중간중간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전체적 내용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약간 다른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요 구문을 허용한다라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C++29 스펙에 추가된 템플릿 이름에 대한 팩 인덱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